이제 카드 결제에 은행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의 은행 계좌가 구시대의 유물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세계 최대의 결제 네트워크, 바로 비자가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를 공식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큰 뉴스죠.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파트너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업인 아쿠아나우를 지목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파트너십이 그냥 단순한 기술 도입, 이걸 넘어서서요. 우리가 알던 금융과 결제 시스템의 판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엎게 될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단순한 신기술 테스트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결제 인프라 역사에서 거의 뭐랄까 지각 변동에 가까운 아주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지각 변동이요? 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러니까 돈을 보내고 받을 때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은행의 중개라는 과정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생략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은행의 중개 과정이 사라진다는 지점이 핵심인 것 같네요. 그럼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겠어요? 비자랑 아쿠아나우가 손을 잡고 구체적으로 뭘 시작한다는 건가요? 네,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네. 첫째는 결제 공룡인 비자와 디지털 자산 인프라 전문 기업 아쿠아나우가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거고요. 네, 그게 첫 번째고. 둘째는 이 새로운 결제망이 우선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시미아 지역부터 시작된다는 점. 아, 특정 지역부터 시작하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이 모든 거래의 중심에 미국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USDC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비자, 아쿠아나우, 그리고 USDC. 이 세 가지 조각이 모였을 때 어떤 그림이 완성되는 걸까요? 기존 방식이랑 비교하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기존에는요, 우리가 해외에서 카드를 긁으면 그 돈이 내 카드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중개은행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상점 주인의 은행 계좌에 들어가기까지 며칠씩 걸렸잖아요. 맞아요. 한참 걸렸죠. 그 과정이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단 몇 초, 몇 분 만에 중간에 어떤 은행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와, 은행 없이요? 네, 카드 결제라는 익숙한 행위랑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이 만나서 마침내 실시간 글로벌 결제라는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목표를 달성하게 된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드 긁으면 바로 결제되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예전에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한 $50 보내려다가 수수료가 $15나 붙는 거 보고 그냥 포기한 적 있거든요. 어휴, 그게 다 여러 은행을 거치느라 붙는 통행료였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해가 되네요. 이 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그렇게 심각했던 건가요? 네, 아주 심각했죠. 방금 말씀하신 그 통행료가 바로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카드를 긁으면 그 결제 정보가 여러 정거장을 거치는 완행열차처럼 움직여요. 카드 발급은행, 중개은행, 해외은행, 최종 가맹점은행까지. 아, 그렇게나 많이요? 네, 이 복잡한 구조 때문에 보통 2, 3일의 정산 시간이 걸리고 각 단계를 지날 때마다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였어요. 특히 국경을 넘는 결제는 이 비효율이 극대화됐고요. 비자가 바로 이 문제를 풀려고 칼을 빼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고 속도를 높이는 것 이상의 더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비자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비자의 동기는 크게 세 가지 전략적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는 말씀하신 국경관 송금의 높은 수수료, 즉 기존 금융망의 고질적인 비용 문제를 해결해서 시장을 장악하려는 목적이고요. 네, 비용 문제. 둘째는 자국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국가, 예를 들어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은 곳의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인 달러 가치를 가진 결제 수단을 제공하려는 의도도 있어요. 이건 엄청난 수요가 있는 시장이죠. 아, 그러니까 그 나라 돈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폭락해도 내 디지털 지갑에 있는 USDC는 달러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니까 훨씬 안정적이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금융 소외 계층을 공략하려는 전략입니다. 금융 소외계층이요. 네, 전 세계에는 아직도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수십억 명에 달하거든요. 아, 정말 많죠. 이 사람들에게는 은행 계좌 대신 스마트폰에 디지털 지갑만 있으면 글로벌 결제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죠. 비자가 공식적으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는 이제 전통 결제망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 결제 레일로 이동 중이다. 와,
이 말이 이런 거대한 비전을 담고 있는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좀 의외네요. 비자 정도의 거대 기업이라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2018년에 설립된 아쿠아나우라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 가까운 회사와 손을 잡았을까요? 네, 그렇죠. 이 파트너가 아니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비자가 직접 하지 않고 아쿠아나우와 파트너십을 맺은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아쿠아나우는 단순히 기술만 가진 회사가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블록체인 위에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블록체인 위에 중앙은행이요? 네, 특히 이들의 핵심 기술은 유동성 관리입니다. 수억 달러의 USDC가 전 세계 수많은 디지털 지갑으로 24시간 내내 막힘없이 오가려면 누군가는 그 자금이 마르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공급하고 정산해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자가 고속도로를 깔았다면 아쿠아나우는 그 위에서 차들이 막히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하고 또 주유소에 기름을 채워 넣는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예요. 아쿠아나우는 바로 이 복잡한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기술적 허브 역할을 맡은 겁니다. 이미 검증된 곳이군요. 그렇죠. 이미 월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 결제를 처리하면서 그 안정성과 기술력을 증명했고요. 비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새로 구축하는 것보다 이미 검증된 최고의 전문가와 손을 잡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전략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비자가 이 파트너십 말고도 이미 또 다른 실험을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아, 네. 바로 비자 다이렉트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인데 이건 훨씬 더 미래적인 이야기 같더라고요. 맞아요. 어쩌면 이번 파트너십보다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실험일 수 있어요. 작동 방식이 아주 영리한데요. 어떻게 작동하나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해외에 있는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한다고 해보죠. 네.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바꿀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존 방식 그대로 현금, 즉 법정화폐로 비자에 송금하면 끝입니다. 기업은 달라지는 게 없군요. 그럼 받는 사람 쪽에서 마법이 일어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돈을 받는 프리랜서는 선택권이 생겨요. 선택권이요? 네, 이 돈을 기존처럼 며칠 기다려서 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 돈이 비자를 거쳐 개인에게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되는 구조인 거죠. 잠깐만요. 이게 현실화된다면 국경을 넘나드는 프리랜서나 긱워커들에게는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한국의 디자이너가 미국 회사 프로젝트를 하고 대금을 받을 때 지금은 며칠씩 걸리고 환전 수수료도 떼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방식이라면 달러 기반인 USDC로 받아서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만 원화로 바꾸면 되니까 환율 변동 위험까지 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정확해요. 기업은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폐 규제를 신경 쓸 필요 없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인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을 급여나 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와, 양쪽의 필요를 다 만족시키네요. 네, 아주 우아한 설계죠. 사실상 은행 없는 월급, 은행 없는 송금 시대에 문이 열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내 월급이 더 이상 특정 은행의 계좌에 묶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개인 디지털 지갑으로 직접 들어온다. 네, 생각할수록 엄청난 변화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 돈의 주소를 은행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통제하게 된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마치 인터넷에서 내 이메일 주소를 내가 소유하는 것처럼요. 네. 은행 계좌번호 대신에 내 디지털 지갑 주소를 회사에 알려주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송금 방식의 변화를 넘어서 개인의 금융 주권이 강화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 경제 주체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 그림에서 가장 불안해할 주체는 역시 은행일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은행이 하던 일을 비자가 블록체인으로 대신 가져가는 셈이니까요. 은행 입장에선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종말을 예고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종말이요. 네, JP모건 보고서를 보면요.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시장 규모가 연간 150조 달러, 우리 돈으로 20경 원이 넘어요. 와, 20경. 은행들은 여기서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수수료를 벌어들이고요. 비자가 지금 하려는 건 이 거대한 현금 파이프라인을
통째로 우회하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선언과 같아요. 아, 은행의 톨게이트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력화될 수 있는 거죠. 은행이 독점하던 결제라는 파이프라인에 비자가 블록체인이라는 더 크고 빠른 파이프를 직접 꽂아버리는 형국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은행에게는 악몽이지만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사용자에게는 명확한 혜택이 있죠.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건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거나 해외 직구를 할 때 내야 했던 비싼 수수료가 거의 0에 가깝게 줄어들고요. 수수료가요? 네. 그리고 며칠씩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정산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더 큰 의미는 금융 포용성의 확대에 있습니다. 금융 포용성이요? 네. 스마트폰과 디지털 지갑만 있으면 전 세계 누구와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 이건 은행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글로벌 경제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만약 이 대화를 투자자의 관점에서 듣고 있다면 이 모든 움직임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신호일까요? 투자 시장에는 매우 강력하고 구조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신호요?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일부 트레이더들이 거래하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결제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뜻이에요. 아, 인프라가 됐군요. 네. 블록체인 결제망이 미래 디지털 금융의 변방이 아닌 주력 고속도로가 될 거라는 선언과도 같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존 은행주와 아ኳ나워처럼 새로운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가치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의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이제 어느 은행이 예금을 많이 유치하는가를 넘어서 누가 미래의 결제 레일을 장악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와, 전통금융기업과 새로운 핀테크, 크립토 기업들 사이의 가치 평가 기준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신호죠.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투자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지만 이제 세계 최대 결제 기업이 직접 나서서 실사용 결제 자산으로 공식 채택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흔히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비자의 발표를 통해 USDC는 이제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서 디지털 달러의 지위를 얻게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금이 가치를 저장한다면 디지털 달러는 그 가치를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모든 변화 앞에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은행 없는 결제 시대,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